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 없이 일사천리 잔금 치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마무리하여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잔금 치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금액이 적은 월세나 전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그 집의 열쇠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방법을 몰라서 다툼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잔금을 받을 사람과 통화를 하여서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로 받을 것인지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놓아야 잔금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겠는데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데 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 놓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은 5천만 원, 1만원, 5만원으로 골고루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잔금으로 중개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 선수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지금까지 쓴 관리비와 공과금을 건네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 수표 한 장만 있다면 난감해집니다. 잔금을 현찰로 가져갈 때 잔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먼저 협의하시고 진행하신다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겠네요. 다음은 타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하신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전에 송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수표를 신한은행으로 송금한다면 다음날 영업일에야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금보다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돈을 분실할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전세나 월세를 치를 때에도 보증금 액수가 커서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중도금 날짜를 조금 길게 잡아야 돈을 여유있게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잔금 치르는 요령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혹시 간과하신다면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한번 챙겨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